조회수 300만 이상을 기록한 이 영상. 앞뒤로 지나가는 차들 사이로 간신히 길을 건너는 사람들. 보행자가 건너는 와중에 경적까지 울리는데 너무 차들이 잘 다녀서 순간 무단횡단인 줄. 본인 가족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도 저럴까? 라는 댓글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이거 진짜 무단횡단 아니야? 싶지만 놀랍게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이 채널을 자세히 보니까 계속 이런 영상만 올라옵니다. 대체 왜 이런 영상만 올리는지 채널 운영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횡단보도에서 죽고 싶지 않아를 운영하고 있는 성동욱이라고 합니다. 별 거창한 이유 없이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앞에는 매우 위험한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여동 세월교 앞 횡단보도인데요. 거기를 처음 건너려고 했을 때 어떤 운전자도 양보해주지 않았고 4-5분 동안 서서 기다렸는데 그 경험이 일단 최초의 발단이 된 것 같았고요. 성동욱님이 처음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건 부산 반여동 세월교 앞 횡단보도였는데요. 학교나 직장을 가려면 이 세월교를 지나쳐 가야 하는데 청소년 중에는 길을 건너지 못해 10분에서 15분을 한없이 기다리는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 서면에 백화점이라는 곳 앞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은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고 차량들은 보행자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다닙니다. 뭔가 운송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의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해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날 나쁜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매일 그곳에 가면 매일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로 10수대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로 바깥에 있는 우회도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로에서 빠져나와서 우회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목적은 대부분 빨리 가려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일시정지를 웬만하면 안 하려는 형태로 운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보행자 권리가 크게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하필 유튜브를 하기로 한 걸까요? 우선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을 넣어봤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보행자를 위한 채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 운전자 채널 말고 보행자 관리된 채널 없지? 내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거의 모든 교통 채널들이 운전자 시간만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의 숫자는 운전자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보행자인데 보행자는 운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통문화 콘텐츠가 운전자 시각으로만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뭔가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즈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운이 좋게 당선이 돼서 그 지원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동욱님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교통사고로 한 달 정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 그런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도로에서 조금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지나갈 때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차량을 만나게 되면 몇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라 하는 긴장감이 있을 거고요. 섭섭함이 있습니다. 고작 그거 좀 먼저 가자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색하게 지내야 하나? 특히 한국 도로문화의 현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한 번은 어떤 아저씨께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자기도 여기서 운전하고 다니고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셨는데 건너가시다가 버스와 접촉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이쯤 되면 그냥 막무가내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운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특별히 더 나쁜 곳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 구간에 차량 정체 때문에 거기에 정지하게 됐다 하면 불안감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서는 빨리 그 구간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차로 구간과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아마도 보행자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세월교 앞 횡단보도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동욱님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행권이 지켜지지 않는 도로 상황을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영상을 만들면서도 힘든 순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살았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차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고 도로가 마비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댓글들도 많이 봤고요. 도로를 경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차를 끼워주면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고 저 보행자가 지금 저 정도 속도로 건너면 내가 저 앞을 질러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으로 운행을 판단한다 해야 되나요? 한계를 느끼면서도 더 나은 도로 문화를 위해 계속해서 묵묵히 영상을 찍는 성동욱님. 그가 바라는 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호기 설치, 도로 구조적 변경 이런 것까지야 너무 어려울 겁니다. 개인이 하기에. 그런데 신호등이 잘 안 보입니다. 보행 안전 통로를 공사 현장에서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 정도의 참여가 많아지면 분명히 도로 문화도 조금은 좋아질 겁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죽을 확률이 1%라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0.9%가 될 겁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